안녕하십니까. CNG 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TC 코리아의 김용환 과장님을 모시고 설계제향 해석 트렌드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진행은 김동근 이사님이 저희 해주시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진행분하고 실제 진행분하고 다르고요. 저는 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류용효이고요. 오늘은 시장에서 참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설계자향 트렌드에 대해서 그 사용자의 궁금증을 저희가 밑바닥부터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용환 과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계에서 뭐 떠오르는 샛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계속 옛날에 설계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이제 실제 현장 고객을 만나면서 경험을 쌓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의 소개를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CNG TV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PTC 코리아의 MCAD 쪽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계자향 해석 트렌드에 대해서 좀 준비한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함께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진행에 앞서서 뭐 다양하게 이제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뭐 내용을 다 들어보고 네.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데 네, 뭐 설계자향 해석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비해석 전문가도 좀 쉽게 사용하고 결과가 누가 하든지 뭐 동일하게 나오는 뭐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설계자향 해석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시고 제가 끝날 때쯤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들어가기 전에 네. 하나만 더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떠나신 지 좀 몇 년 되신 것 같은데 네. 그 설계했을 때도 뭐 이렇게 좀 해석을 접해보았는지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솔루션을 접하고 이런 걸 가이드하는 입장에서 네. 뭐 그 당시와 지금과는 뭐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간단히 해주시고 네.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설계 일을 했었고 해석도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제가 설계를 하고 해석을 할 때도 분명히 해석자와 설계자 간의 어떤 영역이 약간 분리가 돼 있었고요. 어떤 전문적인 해석 툴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전문 해석팀이 했었고, 지금 제가 이제 설계 일을 마치고, 설계 일에서 지금 PTC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떤 차이점은 제가 설계했을 때는 제가 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다양한 고객들의 다양한 제품, 어떤 문제들을 제가 보고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한다는 데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 뭐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4가지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설계자 해석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뭐 트렌드라고 하는데 트렌드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다면은 뭐 시뮬레이시라는 저희 제품이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연 나는 이런 제품을 활용해서 우리 지금 제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목차는 필요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소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자향의 필요성인데요. 첫 장면에 제가 저도 하늘을 좀 좋아해서 넣어놨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시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하신 분이 보고 계실 텐데 한 번쯤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있는 현 위치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제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어떤 방법을 찾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렌드라고 하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세계 시장 환경의 변화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개발 기간은 단축되고 뭐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고 품질도 뭐 품질 이슈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혁신을 이렇게 가야 된다. 뭐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의문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좀 살펴보면 우선 최근에 설계자를 위한 뭐 해석 트렌드라고 해서 몇 개 이제 뭐 전문 조사 기관에서 또는 뭐 캐덴 그래픽스에서도 어떤 실제 솔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설계와 해석이 통합이 해서 뭐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설계자와 해석자의 설계 지식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해석 활용을 지원하는 캐드 기반 솔루션이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저희 PTC에서 외부 리서치 파트너를 통해서 조사를 좀 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동일한 개념이긴 한데 컨셉에 대한 해석 검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상세 설계단이 아니라 이제 컨셉 설계단에서의 해석 검증도 효과적이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거의 이제 분위기가 이렇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향을 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문 이제 조사 기관인 ITI 글로벌이라는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기존 프로세스 대비 어떤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도입했을 때 효과와 이제 앞단의 개념 설계단의 선행 해석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로 이제 설계자양 해석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저희 입장에서 제품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 역할별로 어떤 이런 필요성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현재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는 포커싱을 이제 우리 설계자 입장에서 그리고 해석자들 입장에서의 이슈로 이렇게 포커싱을 해봤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보통 이제 컨셉 설계를 하시고 이제 상세 설계를 하면서 해석자한테 이제 해석 의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을 한 다음에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는 통상 이제 일반적인 이런 프로세스로 설계 개발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설계팀하고 해석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 결과 지연에 의한 개발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설계자는 많은데 뭐 해석자는 굉장히 적어서 대표 모델에 대한 것만 해석을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소통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떤 최적화를 못하고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외에도 이제 설계자가 해석자한테 모델을 이제 뭐 넘길 때는 항상 뭐 스텝이나 IGS로 변환을 해서 또 해석자는 그걸 또 메시 작업을 또 하시고 어떤 이런 일련의 어떤 반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거죠. 잠깐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냐 설계자 해석이 왜 필요하냐라고 요약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자는 어떤 검증된 해석 프로세스에 의한 표준화된 해석 프로세스에 의한 어떤 기본 해석을 설계자형 해석을 해서 바로 설계에 접목을 시켜서 컨셉 설계부터 상세 설계까지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고 해석자는 어떤 그런 설계 해석 결과를 검토하거나 고난이도의 해석이나 어떤 자문 관리 쪽으로 역할을 좀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시간 싸움이 제일 큰 요인을 차지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조금 후반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설계자도 어떤 그런 시간의 로스를 줄임으로써 어떤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보면 네. 해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설계를 바꾸겠다. 네. 그것보다는 내가 그린 도면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네, 그렇죠. 한다고 이렇게도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현재 현황 및 이슈는 뭐 독립적 업무로 인한 개발 손실,
뭐 다양한 컨셉에 대한 검증 필요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개선 방향으로는 한 7가지로 좀 요약을 했는데 편의성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설계자 해석의 혁신 방향은 크게 이제 4가지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설계자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 해석 절차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혁신의 방향은 기존의 해석자 중심의 해석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공용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석을 설계자가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한번 해석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러면 설계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2-3시간 이내에서는 어떤 해석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효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설계에 대한 정보는 설계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해석 결과를 바로 모델에다 반영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최적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희 크리오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제품이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퀴즈도 낼 생각이신가요? 글쎄요, 제가 퀴즈를 내려고 일단 빨간색으로 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장표에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 크리오라는 제품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프로 엔지니어에서 이름이 크리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고요. 크리오라는 제품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품 개발 프로세스나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다양한 사용자들에 적합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크리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해석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저희 제품의 해석 관련된 소프트웨어는요. 일단은 공학 계산 쪽에는 메스케드라고 하는 많이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 뭐 대표되는 뭐 100대 기업 뭐 안에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뭐 20-30% 이상이 쓰고 있다는 메스케드라는 엔지니어 문서 관련된 솔루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차 분석을 해주는 공차 분석, 그리고 구조, 열, 진동 해석 해주는 해석 쪽에 어떤 크리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MDO랑 MDX라고 하는 기구학, 동력학 해석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간 행체 모델링, 행동 모델링에 대한 그런 분석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으로 어떻게 설계자향 해석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크게 아까 말씀드린 7가지 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일단은 뭐 크리오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본 UI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끔 UI를 다 배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작업 순서에 맞게끔 배치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중을 주고 구속을 주고 뭐 재료 선정한 다음에 실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화해서 UI를 배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3D 아이콘이 이제 표시가 돼서 내가 어떻게 구속 조건을 줬고 하중이 어느 방향으로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프로세스 가이드가 5.0에도 있긴 했었는데 이제 크리오 들어오면서 편집기라는 게 들어와서 사용자 자기네가 뭐 회사에서 쓰고 있는 해석의 표준 프로세스라든지 다양한 해석 타입을 선택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어떤 프로세스 가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설계자형 해석 적용 방안의 어떤 해석 표준화 및 공용화에 대한 저희 적용 방안인데요. 프로세스 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해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실 거예요. 재질 적용, 구속, 하중, 뭐 자동 메시를 하고 해석 정의, 해석 결과 분석을 하는데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설계자형 해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자동 메시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지오메트리 메시 방법이기도 한데요. 보통 해석자들한테 해석을 의뢰하려면 스텝이나 IGS 파일을 일단 변환을 해야 되고 해석자는 그걸 또 메시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쪽 부분이 뭐 라운드가 뭐 제거해달라 뭐 이런 요청 사항을 하면서도 시간적인 로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솔루션은 설계자가 바로 해석한 모델을 가지고 별도의 메시 작업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메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메시는 설계자가 자동으로 또 수동으로 편집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 해석 표준화 및 공용화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제가 잠깐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요, 기어박스인데요. 제가 이제 우선 이제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본 UI가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저기 위쪽에 보시면 도구에 어떤 프로세스 가이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이렇게 실행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 보시면 이제 어떤 내가 하는 해석, 기본 세팅 값이라든지 이번에 내가 이제 이 모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어떤 도움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저 절차서대로 처음에 이제 재질을 적용하고 그리고 로드셋을 만드신 다음에 로드 조건을 이렇게 선택해서 부여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로드 값을 얼마큼 부여해야 될지 어떤 그런 기준이 모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해석팀하고의 어떤 표준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적용되는 하중이라든지 이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도 굉장히 쉽게 해석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쉽게 들어오겠는데 요즘은 나중에 설계 변경할 때도 이런 과정을 추가하는 회사도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설계 변경을 할 때요? 네, 설계 변경할 때 뭐 네. 이런 결과가 필요하다라든지 네. 뭐. 그렇죠. 일단 설계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저희 설계자형 해석의 장점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구속 조건이나 힘을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형상이 변경되더라도 다시 지금 했던 프로세스 가이드처럼 재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모델에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 모델을 형상 변경한 다음에 다시 런을 하시면 어떤 결과를 바로 다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그런 부분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메시가 이렇게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어디가 뭐 메시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확인을 통해서 설계자가 직접 메시를 뭐 재작업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구조 해석을 실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거의 뭐 몇 분 안에 해석이 좀 결과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석 결과를 통해서 변이량은 어떻게 되는지, 응력 집중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래서 해석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바로 설계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설계자가 이걸 잘만 사용할 수 있다면 참 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설계 그렇죠. 가이드 할 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기구적인 검토랑 운동 해석적인 부분인데요. 잠시만 화면이 지금 끊겼는데 연결 좀. 다시 나오네요. 구조해석 연결 부분인데요.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구학적인 검토 그리고 거기에다 힘 조건을 부여를 해서 힘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힘에 대한 거를 이제 구조 해석에 연계를 시켜서 같이 구조 해석까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MTB 자전거인데요. 뭐 보신 분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구학적인 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조립 조건을 기구학적인 어떤 실린더컬 조건을 준다든지 축에 대한 뭐 조건을 준다든지 이렇게 기구적인 검토에 대한 어셈블리 조건을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어떻게 이게 움직여지는지를 검토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스냅샷 기능을 통해서 내가 뭐 최저와 최단, 뭐 상해 어떤 그런 것도 스냅샷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력학 해석 모드로 들어와서 미케니즘에서 한쪽 이제 뒤쪽 바퀴에 걸리는 힘에 대한 힘 조건을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힘에 대한 정보, 위치 정보를 힘을 이제 부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에서 만족하는 설계 요구 사양을 만족하기 위해서 스프링 개수라든지 스프링의 길이 어떤 그런 팩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제
분석 타입에서 분석을 실행하시게 되면 얼마만큼의 이게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중이 지금 안쪽에 걸리는 브라켓에 얼마만큼의 하중이 걸리는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 잘하게 되면 진짜 제가 그야말로 프론트 로딩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나중에 제품이 나온 다음에 확인하는 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힘이 가장 크게 걸리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보고 계시는 건데, 요때에 어떤 그 포인트를 알아서 그 포인트 지점의 힘을 이제 로드를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까의 최고의 어떤 지점에 포인트를 찾아서 해당되는 힘을 부여를 하고요. 이렇게 부여된 로드 조건을 가져온 이제 모델을 갖고 와서 일단 아까 불러온 그런 힘을 그 해당 서페이스에다가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구속 조건에 그 전에 이제 기존이 돼 있다면 이렇게 해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이나믹 해석이라고 해서 힘이 어디가 가장 많이 보이는지 그 절차적대로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델을 설계자가 바로 보시면서 라운드 값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과값에서 나왔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제거를 해서 중량을 좀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경향성을 보고 설계자가 빠르게 설계 변경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어떤 모델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BMX라는 저희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두께라든지 요구가 되는 어떤 주응력 값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해석 전처리 작업 및 다양한 형상 변경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좀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이쪽에 사람 2명을 놨어요. 설계자랑 해석자. 지금 제가 준비한 데모는 설계자뿐만 아니라 해석자도 어떤 해석 전처리 작업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해석을 수행을 한 다음에 해석된 결과를 또 설계자한테도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자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리오 다이렉트라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형상을 변경하고,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를 파라메트릭으로 불러오게 되더라도 그 피처 히스토리가 다이렉트로 설계했더라도 파라메트릭으로 가져오게 되면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이제 사진도 참 인상적이네요. 해석하시는 분은 넥타이를 메고 분은 있고, 그죠? 네,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 제가 못 봤던 건데 그런 것도 좀 보이네요. 네, 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기종 CAD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해석 작업을 수행할 때 이제 크리오 다이렉트에서 이제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이기종 CAD 데이터면 피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상 기반으로 인식을 해서 저희 크리오 다이렉트나 파라메트리 FMX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제거하시고 추가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이렉트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스케치 모드라든지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형상 기반으로 드래그를 하거나 원하는 부분까지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를 하시고 굉장히 쉽게 형상을 편집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도 쉽게 제거가 되고요. 여기서 좀 보면 좋을 만한 기능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형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의 라운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제거를 하고, 굉장히 이제 해석 전처리 작업에서는 해석자나 설계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파라메트로 갖고 오게 됩니다. 파라메트로 갖고 오게 되면 기존에 작업했던 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피처 히스토리가 다 살아나요.
어떻게 파라메트릭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것도 저희 제품의 하나의 장점이고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동 해석의 어떤 결과의 값에 의해서 형상을 좀 변경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형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쓰기 굉장히 편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교육만 잘 받으면 뭐 웬만한 설계자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뭐 기존의 프로이 사용하시는 분이건 아니건 저희가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져서 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중간에 제 동영상 중간에 이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나서 크리오 시뮬레이션이나 파라미터를 불러갖고 왔을 때 어떻게 형상이 변경이 됐는지 그런 업데이트 내역도 잠깐 살펴보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해석자가 어떻게 설계 변경을 했는지 설계자한테 따로 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 모델에 대한 어떤 변경 정보를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다소 좀 지금 한 2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좀 준비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천천히 해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설계 및 해석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좀 살펴보면요. 제가 앞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 보시면 Behavior Modeling Exten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BMX라고 해서 설계에 저희가 최적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듈인데요.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제 공차 분석이라든지 해서 다른 어떤 해석 결과랑 다 연계해서 최적화된 값을 찾아주는데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일단 기본은 뭐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설계를 하시다 보면 설계 내 요구사항 이런 게 굉장히 어떤 만족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설계 목표를 여러 번 뭐 수동으로 작업하지 않으셔도 그런 문제 어떤 그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어떤 영향 민감도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분석을 해서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길이가 다른 세 개의 길이를 뭐 동일한 길이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무게는 최소화하면서 중심축을 무게 중심을 회전축에 일치시킨다든지 어떤 뭐 자전거의 무게 중심에 대한 최적화 그 외에도 뭐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원하는 뭐 면적 안에서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는지 그리고 뭐 열흡수 같은 경우도 면적에 의한 열흡수 값을 계산을 해서 내가 파라미터를 얼마큼을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가장 쉬운 예죠. 어떤 연료 탱크에 어떤 목표 리터를 채우기 위한 부피를 최적화시킬 수가 있는지 다양한 분야로 이 BMX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BMX를 쓸 수 있는 또 요소들은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형상적인 부분에서는 뭐 모서리 커브, 서피스, 뭐 옵셋 뭐 이런 계산을 할 때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서피스 기울기를 여러 색상으로 표시한다든지 뭐 분할면을 기준으로 굽의 각도를 계산한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구조 해석이라든지 모션 해석, 메스케드, 뭐 엑셀 기타 여러 외부 분석 툴과도 연계를 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값에 최적화된 설계 값을 찾는데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요. 네. 그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스케드와 크레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메스케드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스케드는 공학 계산 문서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MS의 워드 타입으로다가 어떤 문서 양식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어떤 수식을 자연 수학 표기법을 따라서 원하는 그런 수식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어떤
변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산식, 방정식 같은 것도 입력을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시는 거는 엔지니어링 계산 문서라든지 디자인 체크 시트라든지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문서, 참조 문서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거기서 계산된 값을 모델에다가 바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모델에서 어떤 설계된 그 주요 파라미터 값을 다시 계산식으로 보내서 다시 재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입 사원이나 네. 어떤 지식을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화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1시간 양이기 때문에 주 사례를 좀 많이 제외를 했는데 국내에서도 H4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어떤 전기전자 쪽 계산이 필요한 어떤 계산식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기존에 엑셀이라든지 공학 다른 툴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설계자마다 다 그 방법이 틀리고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저희 메스캐드를 도입을 하고 나서 전사적으로 어떤 그런 문서의 양식의 표준화라든지 계산식을 여기 메스캐드에다 작성을 해놔서 이제 설계할 때 그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해서 설계를 이제 하는데 도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메스캐드와 크레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메스캐드의 어떤 문서를 모델에다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 반대로 모델의 어떤 변수를 메스캐드와 어떻게 상호 설계 변수를 상호 업데이트가 어떻게 가능한지 제 데모를 통해서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M 여기 모터사이클인데요. 그 중에서 이쪽에서 이제 해석할 때 방법을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모델의 어떤 설계 변수를 메스캐드로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오토바이에서 보이는 그 스티어링에 대한 계산을 하는 그런 계산식인데요. 지금 보시면 모델에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각각의 매개 변수가 어떤 각도라든지 거리 값이 이렇게 모델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영된 파라미터를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추가를 해서 저기 이쪽에 메스캐드의 그 값 어떤 메스캐드에 해당하는 입력 그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요, 내가 설계의 어떤 값이 메스캐드 자동 연계가 되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자꾸 보니까 네. 그냥 설계자형 해석이 단지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CA 해석으로만 저도 네. 생각했는데 참 다양한 것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확한 그 설계값, 네, 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좀 중간에 설명드리다가 잠깐 설명 못 드린 게 방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메스캐드랑 연동할 때 저렇게 계산식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저걸 이제 피처로 저장을 해 놓으시게 되면 이후에 이제 설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든지 간에 자동으로 문서에는 반영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제 작업이라든지 이런 사용자 편의성이 좋다라는 거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결과를 그렇죠.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히스토리도. 그렇죠. 그렇죠. 그 엔지니어 이번에는 이제 메스캐드에서 계산된 데이터를 반대로 이제 모델에다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값을 모델에다 반영을 할 때도요, 설계자가 일일이 어떤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스캐드에서 바로 프로이로 연계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메스캐드에서 계산한 그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면서 설계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제로 저 스프링 설계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차 부품이 들어갔을 때는.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메스캐드랑 많이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차 해석인데요. 공차 해석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공차 솔루션은 그 CTOL, 공차 분석 전문 솔루션이 있습니다. CTOL이라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 톨러런스 어널리시스 익스텐션이라는 공차 모듈로, 그리고 파라메트릭 안에서 실행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일단 뭐 식시그마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품질 경영 방법론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이제 공차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런 식시그마를 적용하고 있는 주조 제어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공차 분석을 반드시 품질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요구 조건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솔루션은 일단은 단방향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에 대한 공차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잠깐 안 나오는데. 네. 그리고 크리어 모델하고도 완벽히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차 설계 모델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 변경된 치수 값이 바로 공차 분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공차 분석을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결과는 통계적 분석하고 워스트 케이스 최악 상황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실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모에 앞서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PCB 기판에다가 이제 요것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앞쪽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떤 공차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조립 순서대로 조립을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쪽에 이제 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갭이 제로이거나 그 안쪽이게 되면 이쪽하고 간섭이 생겨서 조립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또는 이쪽이 조립이 안 되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오를 실행하시게 되면 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설계에서 공차를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이제 공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어떤 그 갭에 대한 부분을 목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갭까지의 한쪽 방향에 해당하는 치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치 공차에 대한 공차값도 선택을 하셔서 그 치수에 대한 위치 공차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홀에 대한 공차, 그리고 핀인지 홀인지 어떤 그런 기준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 홀에 대한 공차도 이렇게 한쪽 방향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 위쪽에 그쪽 보고자 하는 어떤 그 간극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그 관련 치수를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한 루프에 대한 한쪽 방향에 대한 공차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단 저쪽에 해당되는 값은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표 값을 0에서 1까지로 주게 됐고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에 대해서 이쪽 공차 분석을 위한 한쪽 방향의 루프 다이어그램을 쪽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내가 공차를 어떻게 적용했고, 이쪽에 홀이 있고 핀이 있고 이제 홀이 있고 해서 한쪽 방향에 대한 치수를 그냥 쉽게 기존에 어떤 내가 뭐 치수를 매길 필요 없이 설계 데이터의 치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게 되면 분석이 되고요. 민감도와 최악사항 그리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치수가 가장 이 공차 분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치수를 선택하셔서 이제 해당되는 공차를 변경하면서 내가 원하는 품질 기준에 들어오는지 그 시그마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밑에서 바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녹색은 이제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 해당하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이제 불량률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정 값을 생산 공정 능력을 이제 각각의 어떤 제품별로 달리 줘서 어떤 품질적인 부분을 이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한쪽으로 이쪽에 공차 분석이 치우쳐 있는데요. 이거를 양쪽으로 어떤 공차의 값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줄 건지 뭐 한계값 공차를 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좀 더 원활하게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차값을 찾아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데이터는 이렇게 피처로 저장이 가능해서요. 언제든지 다른 이제 조립 조건이 변경되거나 설계가 변경이 되더라도요. 이쪽에서 했던 공차 분석을 통해서 내가 했던 공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면서 다시 뭐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 부분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저도 요즘 공차 분석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거의 뭐 올해는 거의 주말에도 잘 못 쉬고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업체에서 공차 분석 의뢰가 있었고 아직 방송 준비 관계로 좀 약간 잘 못 해드린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다들 아시는 자동차 쪽에서도 이전에 이제 그쪽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템플릿이라는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그 안에도 어떤 설계자의 해석 솔루션이 이제 많은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공차가. 나중에 품질에 이제 뭐 3%를 줄인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제가 좀 빠르게 했는데요. 일단 요약을 좀 해보면, 저희 크리오 시뮬레이트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은 일단은 설계자향 해석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설계 모델 기반으로 기구학적인 검토라든지 운동학 검토, 그 외에도 구조, 열, 뭐 필요 해석 이런 것을 설계자가 바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값을 설계자가 그 설계에 대한 어떤 설계 변수라든지 이런 거는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해석자도 이런 부분 잘 몰라서 뭐 이쪽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계자가 봤을 때 그거는 설계 스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뭐 아니면 설계 스펙을 좀 벗어나는 그런 범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걸 고려한 설계자만이 좀 모델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크리오로 들어오면서 이제 FMX라는 기능, 다이렉트 모델 변경 기능이라는 게 들어와서요. 어떤 컨셉 설계단에서의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계 히스토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밑쪽에 이제 형상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을 빠르게 형상을 변경해서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경한 결과도 피처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처를 순서를 이제 바꿔가면서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보면 도면에 나가기 전에 네. 앞으로는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겠네요, 그죠? 일단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네. 뭐 간단하게 무료 자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뭐 라이센스가 있으신데 따라해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쪽을 통해서 좀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계속 질문해 주시고 저희가 50분 정도 되면 이제 아마 설문조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그 설문조사를 활발히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저희가 추후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오는 거하고 저희가 좀 지금까지 들은 거에 대해서 좀 Q&A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제가 또 질문을 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네. 설계자향 해석을 이제 한 줄로 딱 표현한다면 아까 어떤 말 하셨죠? 다시 한번 네,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설계자형 해석이 뭐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반쪽짜리 설계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기간도 그렇고 일정도 촉박하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설계자형을 해석하게 되면 그 반쪽이 아니라 설계에 대해서 주인이 된다? 자신감을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계자의 해석은 내 설계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설계자가 해석까지도 수행을 하시게 된다면 설계자와 해석자 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개발 기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자가 독단적으로 다 이제 판단을 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것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질문사항 중에 네. 문석봉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메스캐드를 이용한 3D 해석 결과를 3D 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메스캐드를 이용한 네. 잠시만요. 해석 결과를 3D 상에서 글쎄요, 제가 뭐 드는 생각은 메스캐드를 이용해서 3D 모델에다 적용했을 때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메스캐드가 이렇게 공학을 계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결과값이 이제 실제 뭐 그 3D 모델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결국 뭐 그 자체가 뭐 두 개가 융합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메스캐드 일형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데모처럼 메스캐드의 결과를 3D 모델에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3D 모델이 변경된 것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메스캐드 안에서 3D적인 그래픽으로 보여주는지는 저희 이제 그런 함수 방정식에 의한 결과값을 3D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뭐 저희가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화동님이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네. 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해석을 거부하는 설계자를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해석을 하기를 거부하는 설계자. 네, 나는 설계만 하고 싶다. 그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근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설계자와 해석팀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설계에서 이제 해석 모델을 이제 변환해서 해석팀한테 전달하잖아요. 네. 그런 프로세스라면 분명히 일단 제가 말씀드린 설계자형 해석의 필요성을 설계자도 느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쪼우는 거죠. 해석 모델 데이터 내놔. 그러니까 또 안 주면 나 못해. 아니면 반대로 설계자 이거 해석 분석 좀 해주세요. 검증을 해야지만 설계 변경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해서 막 줬는데 해석자는 기다려. 너 순서 아직 멀었어. 언제나 될 것 같아.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설계자나 해석자나 이런 필요성을 굉장히 느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그 해석 프로세스라는 저희 그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자가 해석을 했는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아닐 건지는 해석팀이나 어떤 실험값에 의한 결과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어떤 표준화 정착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세스 가이드를 통해서 쉽게 분석을 하게 된다면 설계자도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하고 내가 설계 값을 최적화 설계를 통해서 검증을 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품질 이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니까요. 설계자가 오히려 더 편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된다는 거는 기업들이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으로도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선진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추진하고 있겠네요, 그죠? 네, 레퍼런스로 말씀하시자면 국내 대표 기업들은 설계자형 해석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산업이 주로 이런 수요가 많이 있을까요? 산업도 전기 전자부터 해서 자동차, 중장비 쪽, 가전제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조업 쪽이라는 분야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기 전에 하나만 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런 5가지를 했는데, 네. 이런 설계자형 해석을 위해서
PTC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설계자 한 사람이 뭐 앞에서 이렇게 제시한 5개의 항목을 다 숙지하고 네. 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네. 뭐 의견을 잠시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제가 앞서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뭐, 요즘 제조 환경의 어떤 요구 사양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숙지할 필요 없죠. 그 숙지하면서 어떻게 해설계 업무, 제가 개인적으로 숙지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게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설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제가 좀 간략하게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의 저희 해석 영역을 간략하게 저희 제품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 쭉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고민 이런 거를 좀 하셨다면 저로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PTC는 그런 고민에 제가 보여드린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한다.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네. 트라이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설계자형 해석하고 저희가 어떤 뭐 전문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네.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질문하시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설계자형 해석, 뭐 전문가형 해석.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일단 3D 모델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로 가져올 때는 현실 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그나마 좀 많이 부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제조가 됐을 때 실제로 어떤 힘이 적용이 됐을 때 그런 경향성을 보기 위한 분석인데요. 전문가형 해석은 이제 어떤 그런 분석 조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전문적인 어떤 난리지가 필요한 것라든지 그런 쪽은 전문가의 해석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설계자형 해석은 단순히 내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어떤 경향성을 먼저 판단을 미리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알아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제 해석의 어떤 프로세스 가이드, 어떤 표준화를 통해서 주요 업무하는 그런 과정을 쉽게 설계자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한다면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제 설계장 해석이기 때문에 5가지 영역 중에 또 해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네. 뭐 사실 이제 크리오랑 보통 CAD가 모든 해석을 다 포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여기 보면 구조, 뭐 열, 진동, 뭐 혹시나 뭐 그 나머지 뭐 다른 이제 한우섭 님도 했는데 뭐 유동 해석이나 네. 다른 쪽들은 어떻게 뭐 전문 툴하고 연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 크리오 안에서 소화하는 건지. 일단 유동 해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솔루션은 없고요. 그 외에 다른 CFD 디자인이라는 뭐 외부 이제 솔루션하고 연결해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유동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실 뭐 구조 해석이라든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디자인 영역에 유동 해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고 유동 조건을 주셔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 솔루션 제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외부 솔루션하고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사실 시간이 이제 저희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저희가 오늘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추후적으로 뭐 메일로 아마 김영원 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거라고 보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신화동님하고 질문이 비슷한데 네. 결국은 이제 실제 설계자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이분들한테 해석을 왜 해석하는데 시간을 쏟아부어야 할까?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가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해야 될까? 라는 것이 제일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기능이라든지 뭐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전에 뭐 설계를 하셨고, 지금 이런 솔루션을
주도적으로 뭐 리딩하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왜 이 시간을 쏟아부어야 될까에 대해서 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까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제가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바쁠까요? 설계가 왜 바쁠까요? 가만히 보면은, 제가 설계한 데이터가 그대로 뭐, 설계 변경 없이 가면 바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근데 뭐, 저희 제품판에 외부 요소도 있겠죠. 이제 고객사라든지 어떤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같이 변경해야 되는 이유. 하지만 품질적인 이슈, 내부 자체가 품질적인 이슈라든지, 뭐 자체적으로,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 해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미리 판단을 해본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설계자가 해석까지 같이 를 해서 어떤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을 한다면 그런 오히려 바빴던 게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역으로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냥 뻔한 답변이긴 하지만 현재 뭐 많은 대기업들이 프론트 로딩 이제 설계자형 해석을 도입을 해서 어떤 품질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지금 단계에서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전착화된 단계로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혁신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기업은 설계자도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포함시켜서 업무를 하시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내줄 수 있는지. 퀴즈를 네, 제가 아까 잠깐 빨간 글씨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희 크리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계자향 해석을 위한 제가 많이 말했던 어떤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 가이드 이름이 뭔지에 대한 거 하고요. 또 하나는 파라메트릭 안에서 다이렉트하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저희 추가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세 글자가 되는데 그거랑요. 그리고 최적화 해석 솔루션의 제품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네, 정답을 맞추신 분께 소정의 상품을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지막 돌직구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TC가 생각하는 설계자향 해석의 장점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네 정답을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설계자가 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프로세스 가이드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셉 설계단의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FMX를 통해서 어떤 형상 기반의 설계 변경도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런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BMX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저희의 해석의 어떤 장점이라고 요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퀴즈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답을 좀 많이 말씀드린 것 예. 같은데. 예. 네. 장시간, 1시간 정도 해서 좀, 내용을 어떻게 보면 속속들이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설계자가 하게 되면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네. 또 추가 질문하신 분들한테 이 시간 끝나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메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 연락처에 메일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동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추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한 김용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